개학 80일 만에 고3부터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학교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취했지만 혼란 상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1분기 강원 경제는 각종 지표가 추락하는 등 침체를 면치 못했습니다. 2분기에도 녹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립과학관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영월이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강릉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초중고 교가 음원을 제작합니다. 교가 음원은 해당 학교와 동문회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오늘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개학 80일 만입니다. 학교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혼란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학생의 등교 동선을 따라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3 학생이 학교로 가기 전 집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광원대학교 서범대학 부설고등학교 3학년 이연우입니다. 코로나19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핸드폰 앱으로 매일 하던 것이라 간단히 처리했습니다. 드디어 설레이는 80일 만에 등교.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등교를 해서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걱정도 숨기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과 대면 수업하면 더 집중이 잘 되고 그게 전 개학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반반입니다. 아이가 진짜 모처럼 등교하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교실로 향하자 현관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는 선생님들을 마주합니다. 열 화상 카메라도 설치돼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심쩍었는지 선생님이 다시 일일이 발열을 검사합니다. 2차에 걸친 발열 검문을 통과해 교실로 들어가자 반가운 친구들이 눈에 띕니다. 안녕. 교실 책상은 시험 대용으로 배치해 학생 간 간격을 넓혔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사물함을 복도로 빼냈습니다. 아침 조회로 교실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담임 선생님. 정규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한 번 더 방역 지침에 대한 일장 훈시를 이어갑니다. 사물함 정도 물티슈 갖고 있는 걸로 닦는 정도 해줘야 돼. 1교시 정규 수업에 앞선 잠깐의 휴식 시간. 선생님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서서 손을 꼭 맞잡은 아이. 빙 둘러서서 떠들거나 서로 부둥켜 앉는 등 코로나19 이전의 교실 복도로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통제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에 맞춰 다른 학교를 찾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까닭에 학교에서 가장 신경 써서 관리하는 급식. 급식실에 들어갈 때 발열 체크는 다시 합니다. 그리고 손 소독도 필수. 거기에다 두 줄로 나눠 배식하고 대기할 때조차도 간격 유지에 신경을 씁니다. 600석의 대규모인 이 학교 급식실은 한 줄 앉기에 더해 한 자리 뛰어서 앉기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기쁘고요. 좀 힘은 들고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보기 좋잖아요. 지금 마음은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2주에 걸쳐 고2와 고1까지 등교하는 6월 이후입니다. 지금보다 3배가 늘어난 학생 수에 맞춰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3학년을 제외하고 1, 2학년은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격주 등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 한다고 하지만 등교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고민만 깊어진다는 게 과밀 학교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첫 등교 수업이 시작됐지만 고3 학생 중 80명은 고열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거나 귀가 조치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늘 고3 출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등교 중지 43명, 귀가 조치 32명, 체험학습 신청 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43명은 기침과 발열, 기저질환이 있어 등교하지 않은 학생이고 32명은 발열 체크에서 37.5도 이상의 고열로 귀가 조치한 학생입니다.
교육당국은 기과 조치한 학생은 모두 선별진료소에 가서 코로나19 진단 진료와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1분기,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강원 경제는 각종 지표가 추락하는 등 침체를 면치 못했습니다. 2분기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가운데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려 다소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1분기 강원 지역 각종 경제 지수가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한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겨울 축제에 의존한 관광 산업이 위축되면서 서비스업과 소비 판매 부분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예술과 스포츠 등 여가와 관련된 서비스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가량 준 것을 비롯해 숙박과 음식점이 18.8% 감소해 전국 평균을 3배가량 밑돌았습니다. 소매 판매 분야도 전국 평균을 밑돈 가운데 대형마트보다는 커피나 제과 등 전문 소매점이 코로나19에 따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스키 산업 같은 경우 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숙박이라든가 서비스업 같은 경우 손님들이 그러니까 유지 관광객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된 그런 경향이 많죠. 강원 경제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여파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원도 내에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732억 원이 풀리고 방역 지침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됐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시중 경기를 옥죄고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들 의존도가 우리 춘천의 음식점들은 많이 큰데 관광객들이 코로나 사태로 좀 주춤하고 안 오다 보니까 지금 또 한참 학생들은 수학여행철인데 개학도 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클럽과 안양 작고와에 이어 각급 학교 개학 등 집단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과 방역지침 완화가 2분기 시중 경기를 어느 정도 견인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지난주 삼척의 시멘트 공장에서는 보수 중이던 기계에 하청업체 노동자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던 기계설비업 작업장에서 2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표 시멘트에 설치된 7개 시멘트 생산 설비 가운데 최대 규모인 생산 2팀 작업 현장. 높이 120m 되는 복잡한 철 구조물의 탑이 서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2개의 탑 가운데 왼쪽 편이 6호기, 오른쪽 편이 7호기라고 불리는 시멘트 생산 설비입니다. 지난 13일 보수를 위해 멈춰있던 킬른 6호기 계량 벨트에서 62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작업 관리자도 동료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2달 전인 3월 9일 바로 옆 7호기 설비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수를 위해 잠시 멈춰놨던 기계 설비를 한 노동자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계가 움직이면서 팔과 다리를 다친 겁니다. 당시 순환 버킷 용접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보수용 스위치가 아닌 정상 작동용 스위치로 기계가 작동됐습니다. 보수하는 팀들이 그 메인 스위치 그거를 까딱거려 봐라.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작업을 시행했었고 작업 반장이 청소 인력을 붙였는데 그 인원이 그만큼에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2명을 그 설비 지하에 거기 가서 원료를 빼는 작업을 시키는데 시멘트 생산은 분쇄한 석회석을 킬른이라는 소속로에서 부연료와 함께 열을 가했다가 냉각하는 공정을 거칩니다. 2달 전 사고는 7호기 대형 분쇄기, 일명 로우밀이라는 기계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기계가 작동된 겁니다. 위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그 작업만 지시를 받았고 밑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그 작업만 지시 받았던 거죠. 양쪽에 연락이 안 됐고 거기에는 어느 누구든 책임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삼표 시멘트 생산 2팀에서는 지난 8월부터 노동조합이 파악한 산재 사고만 11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노동조합의 사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공공연한 비밀로 묻혔습니다. 삼표 시멘트는 이 사고 관련자 4명을 징계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대책은 부족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교과에는 학교의 교육 목표와 건학 이념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음원이 아예 없거나 단출하고 오래된 녹음본이 많습니다. 강릉시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합창단이 노래한 교가 음원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섬세하고도 화려한 연주가 이어지는 듯 하더니 지휘자가 이내 연주를 멈춥니다. 단 한순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연주. 이렇게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며 완벽한 교과를 연주해냅니다. 단출한 반주에 오래된 녹음본이 대부분인 학교 교과를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 강릉시립예술단과 강릉교육지원청이 추억의 교과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제 학교 같고 이게 모든 교과가 좋고 나쁜 거 아니고 다 이렇게 학교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과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고. 강릉 지역에서 교과 제작을 신청한 학교는 모두 29곳. 오케스트라 반주로 편곡하고 합창단이 노래로 녹음해 음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다음 주에 교과를 녹음할 계획입니다. 연주나 녹음에 참여하는 단원들은 추억과 모교 사랑, 인생이 담겨 여느 곡보다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합니다. 시립합창단에 들어와서 교과를 녹음하니까 더욱더 이게 기분이 새롭고 아주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제작된 교과 음원은 해당 학교와 동문회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애국조회 있습니다. 그분의 방송조회로 하는 그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과 교육지원청은 교과 음원 보급에 따른 호응을 지켜본 뒤 2차 신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광역단체별 국립과학관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춘천 등 도내 4개 시군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춘천과 원주, 강릉, 영월을 대상으로 비공개 현지 실사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후보지 한 곳을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전문과학관은 총 사업비 450억 원 가운데 70%가 국비여서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철원군과 고성군, 경기도 파주시가 공동 건의문을 통해 DMZ 평화관광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 DMZ 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8개월째 관광객을 맞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DMZ 관광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철원과 고성, 파주에 54만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특별한 희생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차례로 DMZ 평화관광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춘천 김유정 문학촌이 강원도에서 첫 번째 공립문학관으로 등록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김유정 문학촌은 지난 3월 강원도에 문학관 등록 신청을 했고 현장 실사를 거쳐 공립문학관 등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2년에 개관한 김유정 문학촌은 전체 2,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355점의 등록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23일 등록 선포식과 함께 김유정 선생의 추모 공연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가 춘천고등학교 인근 고층 건물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와 교통환경평가의 승인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 밀집 지역에 고층 건물을 짓는 문제는 행정에서 몇 번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승인될 문제가 아니라며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묵살된 승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개최될 경관심의와 강원도 건축 승인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보행권 등을 고려해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 2020학년도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차례 연기됐던 이번 학력평가는 교육부의 등교 개학 발표에 따라 고3 학생 등교일 다음 날인 내일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번 고3 학력평가에는 지난해보다 1,300여 명이 줄어든 도내 12,259명이 응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춘천대학생들은 오늘 춘천시청 앞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5.18 당시 미국이 광주 학살을 묵인하고 방조했으며 전두환 정권을 옹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